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재외국민부 장관제, 재외국민부 750만 명의 재외국민이 있습니다. 이 재외국민들이 고아처럼 진짜 대사관이 나 몰라라 한다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재외국민부를 말합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이번에 보니까 뭐 약 한 8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서울 인구가. 그런데 지금 재외국민 750만이에요. 750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이런 재외국민들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또 더군다나 한국에서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한국을 떠난 기업들도 많아요. 한국에서 정치를 잘못해서 떠난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외국민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재외국민 국회의원 제도. 그래서 재외국민 국회의원 제도를 운영해서 재외국민들을 대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외국민 보호법을 만들어야 된다. 재외국민 보호법. 그리고 교민 특임 영사제. 그래서 이 교민들로 특임 영사 제도를 운영한다. 이 대사관에 공무원들끼리 앉아가지고 정말 비리를 저지르고 각종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린 일을 한다면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민 감사제. 네, 교민들이 대사관 영사관의 감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민간인들이죠.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실비만 드려도 할 거예요. 교민들이. 왜냐하면 해외 나갔을 때 자기 자녀와 가족을 보호해야 되는데 대사관이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고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포청.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한민족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민족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 동포들을 우리가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포청이라는 제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한다라면 근거를 또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 영사 비자 장사하다 검찰에 구속. 제가 해외 활동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미국, 캐나다, 뭐 호주, 뭐 뉴질랜드, 그리고 뭐 중국, 일본, 뭐 태국 등등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베트남은 제가 16년 동안 베트남을 오가고 특강 가고 저 출장을 가고 또 법인도 직접 설립해서 여기에 약 한 5년 정도를 제가 거주도 했어요. 베트남에 제 거주증도 있는 사람인데 제 이름으로 법인 대표로서 제가 회사도 설립해보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재외국민들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이게 또 여기도 보세요. 멕시코판 집으로 가는 길, 억울한 옥살이, 국민 외면한 영사. 심지어는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좀 친한 분이 영사가 있어요. 영사. 그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좋은 영사도 있고 나쁜 영사도 있는 거예요. 항상. 세상은 항상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제가 어떤 나라에 있을 때 진짜 마약을 툭 던진대요. 그래놓고 경찰이 덮쳐가지고 마약을 갖고 있었다 그래갖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많이 겪었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진짜 되게 가슴 아파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영사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저는 뭐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저랑 친하고 싶다. 식사도 같이 하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터집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뭐 예를 들어 내가 회사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마약을 툭 던져놓고 경찰하고 짜고 덮쳐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회사도 잃어버리죠. 돈도 잃어버리죠. 감옥에 갇혀야 되죠. 별의별 고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외공간 위법사항 적발, 횡령, 업무, 빌미, 관광, 천태만상 나오죠. 국민의힘 교민보호 나 몰라라 주미대사 교체해야. 나 몰라라 한다니까요. 진짜 나 몰라라.
음주운전 사고로 해외 언론에 망신당했다. 이게 지금 현지어 몰라가지고 브로커 의존하다 비리에 연루된다라는 거.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대사들을 우리가 그 교민 중에서 추천받는 게 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낙하산으로 내려와가지고 현지어 못하니까 뭐 성접대를 받느니 뭐 각종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집니다. 예, 해외니까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퇴직 외교관 여건 반납 않고 온가족 특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외교관 왜 이러나 끊이지 않는 외교관 스캔들. 그쵸? 또 야 샤넬 가방 든 여자 쫓아내 외교부 영사 업무 왜 이러나 그냥 갔는데 쫓아내 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교민들의 안전 문제에 제외 대사관 나 몰라라. 제가 대사관 영사관에 가니까 그 당시 제가 이제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자문위원이었는데 영사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는 저는 베트남어도 모르는데 밖에는 저 베트남 사람을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여기 한국인이다. 그러니까 나 들어가서 영사를 만나러 왔으니까 좀 비켜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확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영사실 문을 열어버리니까 영사가 있어요 거기. 그래서 내가 다른 게 아니라 교민들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 밖에 적어도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배치해 놔야지. 한국어를 배치해 놓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교민들이 다 어떻게 사냐. 그리고 또 많이 겪었어요. 너무 많이. 그래서 대사관하고 싸울 수도 없어요. 왜냐면 해외이기 때문에 무서워.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거를 말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정말 이게 내가 무슨 고아인가 해외 나오니까 고아인가 이게 진짜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보호 안 해줘 잘. 예, 그러니까 교민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죽음의 위기입니다 했는데 그냥 죽고 나니까 자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옵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재외국민 750만이다 그러면 재외국민부를 만들어서 장관이 재외국민을 챙기게 만들고 그리고 재외국민을 외면을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재외국민 국회의원 제도를 운영해서 재외국민들이 진짜 재외국민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무조건 출동제. 예? 의무 출동제. 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전화 받고 뭐 이렇게 어디로 피해 있으시고 뭐 해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의무 출동제. 예, 이게 제가 다 겪은 얘기들입니다. 겪은 얘기들. 그리고 대사관 안에다가 뭘 해놔야 되냐면은 일시 피신소가 있어야 돼요. 제가 죽음의 위기를 상황이 있었는데 대사관에서 나와가지고 저를 그 대사관에다가 일시 피신실에다가 해줬으면 제가 참 감사했을 텐데 알아서 피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대사관에 일시 잠시 제가 피신해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된대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 이 사람들은 진짜 자기 가족이라도 이렇게 하겠구나. 진짜 잔인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해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많은 재외국민들은 이해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한국에다가 세금을 내고 한국에다가 이런 사람인데 외국에 그냥 저는 한국과 베트남을 오갔는데 아니 무슨 뭐 그냥 고아 취급을 받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외국민 정책들 그리고 이제 교민 특임 영사제도 그래서 영사 중에 특임 영사를 교민 중에서 임명을 해가지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로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장악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완전 범죄하는 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50%까지 확대할 수도 있어요. 50%.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의 50%를 민간 계약직으로 대체해야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부터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민 감사제도, 또 동포청. 그래서 동포들을 우리가 한민족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포들을 끌어안아야 돼요. 간첩은 잡는다. 북한, 중국, 러시아 간첩들은 잡아요. 하지만 우리 선한 우리 동포들은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한민족이 세계적으로 뭉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정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재외국민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